이것이 정말 미스터리죠. 마을 사람 그 누구도 이 거대한 크기의 바위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농촌 마을을 점령한 거대 바위의 정체가 지금 밝혀집니다. 50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작은 농촌 마을. 아주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아래로 내려가 보면 담장을 가로지르고 있는 거대한 바위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있다며 제작진을 집 안으로 이끄는 마을 주민. 좁은 뒷마당에 하나도 아닌 3개의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놀라긴 이르다고요. 방으로 연결된 돌입니다. 이게. 바위가 집 이게 밑에 방으로 있어 연결된 방 거. 안으로까지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더욱 놀라운 것은 바위가 된 있는 거죠? 집이 이 집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렇게 안쪽까지. 과연 이곳에는 어떤 바위가 숨겨져 있을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요 공간 전체가 지금 바위로 돼 있어요. 이렇게. 아, 바위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쪼갠 것이 아니라 바위 위에 앉아 바위 있는.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네요. 아니 이 바위들이 집안 곳곳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모르죠. 옛날 때 이 마을 형성되기 전부터 있던 마을 그 돌인 것 같아요. 바위를 치우고 집을 지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 때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저희들은 언제부터 할아버지, 있었는지 할아버지, 저희들은 알 할아버지. 수가 없어요. 그럼 신비한 돌들이라고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비한 돌. 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바위와 동고동락했다는 마을 사람들. 거대한 바위가 이 마을에만 무려 1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여 개나요? 거대한 크기의 바위들이 어디로 옮겨지거나 쪼개질 법도 하지만 그 자리 그대로 워낙 지키고 있는 크니까 이유가 옛날 궁금한데요. 치우지를 못하니까 그대로 놓고 짓은 것 같아요. 집을. 그걸 깨트리면 자손들한테 해도 있을까봐 또 그런 미신적인 것도 사람들이 혹여 화가 미칠까 하는 마음에 거대한 바위와 함께 살아온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바위에 이제 말리기도 하고. 네, 이제는 바위 없는 마을의 풍경은 상상도 못한다고요. 바위와 정이 들었을 정도라는데 빨래판보다 몇 배나 좋지. 저렇게 이용을 하시네요. 수십 년째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대한 바위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꼼꼼하게 바위들을 살펴본 결과 바위들이 꼭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바위들의 크기는 평균 2m가 넘는 거대한 크기. 그리고 무엇인가로 갈고 다듬은 듯 모두 평평하고 반듯한 마치 두부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게요. 옛날에 들리는 설에 의하면은 여기가 또 뭐 공동묘지였다는 그런 공동묘지? 설도 있고 그 고인돌 상석이나 느낌도 비석을 있고요, 깎기 그죠? 위해서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비석? 소문처럼 거대한 바위는 정말 묘비일까요? 만약 이 바위들이 묘비라면 이 마을은 과거 공동묘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소름 끼치는데요. 네, 갑자기 으스스해지죠? 네. 전문가를 통해 바위의 정체를 밝혀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바위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옛날 시신을 묻었던 그 돌로 된 그저 무덤박이 다 아, 정말요? 이것이 고인돌 확실합니다. 고인돌 무덤이 맞아요. 맞다고 합니다. 더욱이 놀랍게도 고인돌이라고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제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이제 무덤이 우와. 고인돌이죠. 2,500년, 2,600년 전에 어이구. 가장 성행했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고인돌은 탁자 모양과 비슷한 모양을 한 탁자형 고인돌. 그러나 이 마을에 있는 고인돌들은 받침돌이 지하에 묻혀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정말 이것이 고인돌이 맞을까요? 바둑판식 고인돌. 이걸 한자로 쓰면은 그 기반식 고인돌 이렇게 부릅니다. 바둑판식. 기반식 고인돌. 보시면 이제 완전히 잘 고이고 있죠. 이제 이것이 이제 받침돌이죠. 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고인돌이라는 그런 명칭이 쓰여진 거죠. 그래서 고인돌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군요. 받침돌이 짧고 덮개들이 두툼한 바둑판과 비슷해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부른다고요. 기반식 고인돌. 원래 울퉁불퉁했을 거대한 크기의 바위들은 지금 덮개돌 모양처럼 평평한 모양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듬어졌을 거라고 합니다. 또 덮개돌이 크기가 거대한 이유는요? 170 넘은 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람 묻으려면은 적어도 170, 80은 돼야죠. 무덤의 길이가. 무덤을 덮고 있는 돌은 이런 그 식이었군요. 이상이 돼야 돼요. 이 마을에 있는 100여 개의 거대 바위들은 모두 고인돌이라고 하는데요.
세 군데 나눠져 가지고 아마 이렇게 분포가 됐는데 한 110기 정도? 110기 정도 그렇게 단일 마을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고인돌의 왕국이라 할 정도로 고인돌이 많은 우리나라. 그러나 이렇게 작은 농촌 마을에 고인돌이 유난히 많은 이유는 뭘까요? 왜 여기 이렇게 몰려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무등군을 만들 때는 재가 없는 지역에다가 만들어집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고인돌이 있었고 그 지역이 안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마을이 들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소중히 보존해야 하기에 재해가 없는 안전한 곳에 만들어진 고인돌들. 그 위에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 잡으면서 지금의 마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고인돌이라 하면 문화재로 등록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마을 고인돌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인돌이 문화재로 지금 일부는 지정되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 평촌은 그런 단계에 지금 못 이루고 있죠. 문화재를 지정하려면 아마 일정한 규모 이상 기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고 또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재로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마을 고인돌은 사람들 곁을 수백 년을 넘게 지키며 함께 지내왔다는데요. 함께 살비비고 아울러 살아왔기에 마을 사람들에겐 그 어떤 것보다 마을 고인돌이 더욱 소중하다고 합니다. 공존을 하게 됐네요. 기반식에서 바둑을 괜찮네요. 고인돌을 어떻게 보면 불황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해가지고 불황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과 함께해온 고인돌. 앞으로도 쭉 한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